네, 안녕하십니까. 솔솔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보증권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박병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금 지겨웠었죠? 마인드 위주로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순서적으로 볼 때 불편한 지실, 챕터 2에 있는 불편한 지실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챕터 3에 있는 기술적 분석 이번 시간에 좀 하고 그 다음에 가치 분석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탑다운이라는 게 있고 바텀업이라는 이제 투자 자료가 있어요. 이제 투자의 전략들이 있는데 탑다운이라 하면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지금 주도 종목이 무엇이냐를 분석하고, 그리고 거래 전략과 매매 타이밍을 차트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실전 투자 하시는 분들이니까 공부도 공부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탑다운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시황 분석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황은 어떤 시황인가요?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 시황인가요? 대세 하락을 하고 있는 시황인가요? 세 번째, 상승 후에 박스권에 있는 시황인가요? 하락 후에 박스권에 있는 시황인가요? 상승 후에 박스권에 있는 시황이죠. 그래서 간당간당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폭락할까봐 또는 급격한 하락의 폭이 깊어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황이에요. 자,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할 때는 대세 상승,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주도 섹터가 발생을 하면 시장은 박스권에 있지 않습니다. 대세 상승을 해요. 또 주도하는 어떤 섹터들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세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1439포인트 작년에 3월 이후에 급등을 해서 올해 6월에 고점을 찍고 거의 1년간, 사실 올해 1년간도 박스권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시황은 상승후 박스권 시장이에요. 박스권이라고 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시장에 주도하는 섹터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반도체가 주도합니까? 자동차가 주도합니까? 아니면 조선이 주도합니까? 철강, 화학, 정유, 조선, 바이오, 내수주 주도하는 섹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이 주도 섹터가 있었을 때는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박스권에 있단 말이에요. 박스권에 있을 때는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테마 시장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 책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참고로 부연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책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 장세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테마 장세에서는 시장이 상승후 박스권에서는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면서 테마 장세가 벌어지는데, 그 테마는 정책 테마일 수도 있고 신기술에 의한 테마일 수도 있고 그때 이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의 테마는 어떤 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신기술의 접목으로 인한 메타버스 테마가 사실은 가장 강합니다. 그럼 이거는 2021년 말에 그랬고요. 내년도에는 어떤 테마가 가장 강할까? 리오프닝, 반도체, 자동차, 자율주행, AI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올 연말과 내년까지 저는 어떤 테마가 가장 강할 거다 생각하냐면은 신기술에 의한 신디바이스가 형성되는 맞춤형 반도체, 맞춤형 기술, AR, VR, XR, 로봇, AI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하는 테마가 강력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저는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생겼어요. 닷컴 버블이 끝나고 나서 그때 형성됐던 기술은 새로운 신기술이 뭐였냐면 인터넷 기술이었습니다. 그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2010년도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페이스북, 아마존, 전자상거래, 스마트폰 이런 거 인터넷이 없어서 될 수가 있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이 부흥했고 그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일으켰고 미국의 소위 빵주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마가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은 그러한 가운데 테슬라도 탄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애플이 맨 처음에 애플북, 맥북을 만들다가 스마트폰으로 지난 10년 동안 호황을 누리다가 이제 내년에 뭘 한다고 합니까? 애플카, 애플 헤드셋 이거 가지고 애플카의 자율주행 이게 신사업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은요, 이름을 아예 메타로 바꿨습니다. 이제 가상 공간의 XR 시대를 열어가면서 페이스북이 선점을 하겠다 이러면서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꾸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새로운 신기술의 접목과 함께 새로운 기술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삼성의 로봇 사업부를 확장하면서 내년도에는 AI와 로봇을 주도 사업으로, 신수종 사업으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10년의 산업시대를 살았고, 이제 향후의 10년은 새로운 기술의 산업시대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팬데믹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기술이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트에 많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 가지 않아도 훨씬 더 양질의 상품을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우리는 지금 알게 되었어요. 이제 다시 컨택트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동시대였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세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신기술에 의한 신디바이스들이 발생이 되고, 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부속품들, 소재, 부품, 장비, 이것이 지금 테마를 이루고 있고, 그 테마에 가장 첫 단추를 끼운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의 테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마를 형성하다가, 테마는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꺾이는 걸 테마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 테마가 장기적으로 가면서 거기에 속한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서 시장 전체를 끌고 올라갔을 때 그것은 테마가 아니고 주도 섹터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주도 섹터가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말에 이제 메타버스를 시작으로 해서 2022년도에는 이 테마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테마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때 주도 섹터로 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시장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여하튼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가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테마로만 현재 지켜보고, 시장이 지금 박스권에 있으니까 테마로 좀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도 종목을 봐야겠죠. 우리 메타버스 테마의 주도 종목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게임주인 위메이드, 퍼러비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엔터주에 있는 주식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 바라볼 때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강하게 오르는 종목들을 주도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위메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올라갈 때 위즈워크 스튜디오, 덱스터, 자이언스텝 뭐 이런 종목들이 스타트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도 거기에 주도 종목이 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메타버스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반도체다 그러면 우리 반도체 주도 종목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바이텍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시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따로 구분을 해야 되고요.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반도체 주에서는 이제 후공정 장비가 가장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골라놓고 그 종목의 현재 위치가 어쩜 있느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올해 그 연말 들어가면서 가장 많이 시장에서 주도를 역할을 했던 것은 대형주 중에서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 주도주로서 각광을 받던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내년도에 자율주행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자율주행의 카메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은 카메라에 특화된, 애플리안 카메라에 특화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애플이 내년 상반기에 스마트폰 생산량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익도 늘어나겠죠. 그런 가운데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포기했죠. 그러면서 전장 사업으로 회사의 주도 사업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장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소위 카메라가 들어가야 되고 3D 모듈이 들어가야 되고 맞춤형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LG이노텍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이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LG이노텍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LG이노텍은 지금 신고가 근처에서 조정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LG이노텍이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내가 매매 투자 전략과 삼성전자처럼 밑으로 빠져서 이제 반등하는 주식의 투자 전략은 다르죠. 매매 타이밍도 다르죠. 그래서 이 주식이 현재 어떤 상태의 차트에 있느냐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아침에 살 거냐, 오후에 살 거냐, 장중에 살 거냐, 아니면 분할 매수할 거냐, 한 방에 사야 되느냐, 이러한 매매 타이밍이 전부 달라지겠죠.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것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소위 윌리엄 오닐이라든지 이렇게 기초 분석이나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트레이더로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위 워렌 버핏이나 짐 슐레이트나 짐 마샬이나 이렇게 기업 위주로 가치 분석을 가지고 투자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소위 버텀업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버텀업 방식이라 하면 야, 시황이 좀 흔들리면 어때? 시황 흔들리다가 내 주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올라가겠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자율주행 기업이다, 만약에 뭐 헤드셋 기업이다, 그런 기업들 중에, 또는 바이오 헬스케어, 그 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 저도 그런 종목을 지금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종목을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종목이 시황 때문에 빠져. 뭐 무슨 상관 있어요? 그 기업은 성장할 거고 주가는 결국은 그 기업 가치에 의해서, 성장에 의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주도가 아니면 어때? 성장하는 기업인데. 거래 전략, 매매 타이밍? 모르겠어. 난 상관없어. 난 이 기업에 그냥 투자할 거야. 이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바텀업이라고 해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각자의 의견에, 투자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소위 자산운용사의 매니저들은 거의 대부분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탑다운 방식보다는 바텀업 방식이 더 좋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속칭 주식은 파는 게 아니야, 주식은 사고 소매점 먹고 자고 일어나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은 탑다운 방식의 기업 가치를 보고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 기업을 들고 있으면 계속해서 성장해가지고 나한테 큰 수익을 주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흔하게 있느냐, 또는 우리 시장이 그렇게 수익을 줬느냐고 할 때는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상당히 잘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잘 보살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 떠나서 미국으로 가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도 안정적인 미국에 가서 투자하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뭐 모바일로도 미국 시장을 다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많이 돈을 싸들고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는 정말 안타깝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걸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시장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탑다운 방식의 매매를 주로 해왔고, 여러분께도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